since the day I live in a dream. 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얼마 전에 커뮤니티로 말씀드린 대로 앞 광고가 들어간 리뷰 영상입니다. 브랜드는 미도, 모델은 오션스타 디컴프레션 타이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릴게요. 이 모델은 제가 리뷰를 진행하면서도 비교적 솔직할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욕할 게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훌륭한 퀄리티와 가성비는 누구나 알고 인정하는 브랜드니까요. 모델을 리뷰하는 저와 리뷰를 요청한 브랜드와 리뷰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님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상이 될 것 같아 앞 광고를 진행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고가 아닌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솔직하게 리뷰했고요. 브랜드는 스와치그룹의 미도, 모델은 아직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한정판 오션스타 디컴프레션 타이머입니다. 스와치그룹 중에서도 저는 미도와 론진 이 두 브랜드가 가진 포텐셜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미도는 대중성과 퀄리티를 둘 다 잡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효율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매력적이죠. 미도가 내세우고 있는 광고 모델을 보면 이 브랜드가 스와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추측이 가능해요. 미도의 목표는 20, 30대이면서 이들은 곧 시계 시장의 주류가 될 거예요. 실제로 미도의 디자인은 점점 젊어지고 트렌디해지고 있어요. 거기다 미도라는 브랜드가 더 무서운 건 미도가 이제는 시계판에 조금 더 오래 머문 진짜 애호가들의 지갑까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도가 자신들의 빈티지 모델들을 복각하기 시작했는데 오션스타 트리뷰트라고 아시나요? 이 모델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저도 이 모델을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 백화점들을 돌아다녔는데 갈 때마다 품절이라 한 번도 실물에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 모델의 실물이 정말 궁금한데요. 제 기준으로는 다이버워치의 기본이 다 들어간 모델?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시계 유튜버 왓잼님의 허락을 받고 빌려온 오션스타 트리뷰트 리뷰 영상입니다. 왓잼님의 유튜브로 가시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리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스와치와 미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미도 오션스타 GMT에서 자세하게 말해 두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브랜드도 대적하기 힘든 수준의 가성비를 가진 브랜드, 측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브랜드 미도의 신형 다이버워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 오션스타 디컴프레션 타이머입니다. 이미 현대에 와서는 다이버워치라는 개념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류가 되었어요. 실제로 프로 다이버들이 다이버워치를 차고 물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99.99%의 다이버들은 이런 전자장비들을 차고 들어가죠. 하지만 이 모델이 만들어진 1961년도에는 이런 전자장비들이 없었고 실제로 그 당시의 다이버들은 다이빙에 필요한 아날로그 장비들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요. 이 다이버워치는 1961년 그 당시 그때의 다이버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과거의 유산이고 우리 같은 시계 애호가들은 이런 복각을 미친듯이 좋아하죠. 다른 다이버워치와 다르게 왜 이런 화려한 다이얼을 갖게 되었는지, 왜 디컴프레션이란 단어가 모델 앞에 붙어있는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디컴프레션, 번역하면 압력을 줄이다.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이 모델의 근간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디컴프레션입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잠깐 다이빙에 관한 상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깊은 바닷속 다이버가 빠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몸속에 녹아들어간 질소가 터지면서 죽음에 가까운 고통과 함께 신체 장기들이 망가지거나 혹은 그래서 물속에서 질소들을 배출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감압 정지라고 합니다. 이 화려한 다이버워치는 감압에 필요한 정보가 그려진 모델입니다.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제 빈티지 오션스타 디컴프레션의 오너들이 이 모델의 출시로 지금 울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모델 자체의 퀄리티를 보도록 할게요. 이 시계의 원래 버전은 1961년도부터 5년간 만들어진 오션스타 라인의 일부였어요. 시계는 오랫동안 생산되지 않아서 수량이 많지 않고 애호가들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복각이 되었네요. 다트판처럼 보이는 다이얼에는 밝은 색상의 감압 테이블이 그려져 있어요. 미터법으로도 읽을 수 있고 피트로도 읽을 수 있네요. 이 테이블을 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도달할 최대 수심을 보고 예를 들어 내가 30m까지 입수해서
35분가량 잠수할 예정이라면 감압 테이블에 쓰여진 대로 15분을 바닷속에서 정지한 후에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감압 정지가 필요한 수심은 25m 이상부터라 감압 테이블에서도 25m 아래는 적혀있지 않네요. 오리지널 버전보다 전체적으로 다이얼의 색상은 더 어두워졌으면서 훨씬 더 밸런스 있는 색상 조합으로 바뀌었다고 봐요. 빈티지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졌죠? 가독성을 위해 시계 중앙 부분은 거친 느낌의 검정 색상이면서 베젤 인서트 역시 검정색으로 통일됐어요. 분침은 길고 가늘고 시침은 짧은 화살표 모양이에요. 양쪽 다 빈티지한 색상의 야광 도료가 발려있는데 인덱스는 핸즈와 같은 재질, 인덱스에 발린 야광 도료 역시 핸즈와 같은 빈티지한 느낌의 색상이에요. 현행 브랜드의 현행 모델에 이런 과한 곡률의 돔글래스를 적용시켜줄 줄은 몰랐어요. 플랫한 글래스보다 돔글래스가 시계를 좀 더 오밀조밀하게 보이고 좀 더 빈티지하게 만들면서 더 이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네요. 1.5mm나 되는 슈퍼돔 글래스라서 글래스의 두께를 빼면 실제 체감되는 두께는 10mm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베젤은 독특할 게 없는 일반적인 알루미늄 베젤 인서트에 다이버를 나타내는 은색 폰트의 숫자가 적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모델에는 브러싱이 아닌 폴리싱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건 베젤 톱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생기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 시계를 구입해서 몇 번이나 베젤을 돌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베젤을 돌리려고 하면 폴리싱된 베젤과 깊게 파여있지 않은 톱니바퀴 때문에 베젤을 생각보다 꽉 잡고 돌려야 돼요. 손에 물기나 기름이 묻어있으면 더 힘들고요. 케이스는 40.5mm로 누구에게나 선호되는 사이즈예요. 이런 메스티지 브랜드에서는 보통 애호가들보단 대중들을 타겟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모델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모델을 통해서 스와치 그룹에서 미도란 브랜드에 기대하는 바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매니아층까지 먹겠다는 의도를 가진 미도, 환상적인 사이즈의 러그는 그렇게도 길지 않아서 착용감은 정말 좋아요. 럭트럭이 47mm로 짧은 편에다 두께가 돔글래스를 제외하면 10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브레이슬릿 포함해서 144g으로 평범한 무게지만 워낙 얇기 때문에 착용감 측면에서는 따라올 모델이 없습니다. 다이버워치답게 스크류다운 케이스백과 크라운이 있는 케이스 구조를 사용해서 방수를 200m로 끌어올렸네요. 러그 부분에는 이 모델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처음 봤어요. 러그 안쪽에 러그홀이 2개가 뚫려 있어요. 의도가 뭘까요? 아마도 스트랩이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얇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스트랩은 조금 더 멀리 결착하고 얇은 스트랩은 조금 더 가까이 결착할 수 있게, 혹은 서드파티 브레이슬릿과의 호환성이 더 좋아졌네요. 케이스백은 오션 스타의 상징 불가사리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네요. 1961개 한정판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의 특성상 그리 많은 개수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걱정이 이 모델은 미도의 몇 안 되는 빈티지를 복각한 모델에다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비슷한 모델이 거의 없어요. 혹시라도 이 모델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저 같은 애호가가 시계 생활을 즐기는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현재 이베이에는 리테일가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메시 브레이슬릿은 미적으로 아름답고 가볍고 편해요. 그러나 단단한 디버클의 스틸 브레이슬릿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약한 건 사실이죠. 이것은 실제 다이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것을 차고 물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을 테지만 상징만 남은 다이버워치라는 개념 속에서도 시계 애호가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싶어 하니까요. 2가지 스트랩이 더 제공돼요. 코듀라 재질의 단단한 스트랩과 가죽 재질의 부드러운 스트랩이 제공되는데 혜자죠. 이건 정말 혜자예요. 다양한 스트랩을 이렇게 제공해주니까 그때그때 취향에 맞게 줄질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네요. 거기다가 전부 이지링크 시스템이 달려있어서 줄질하는데 도구가 전혀 필요 없어요. 시계에 기스가 날 일도 없고 이건 모든 브랜드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브먼트는 파워 리저브가 80시간인 미도 칼리버 80이 있어요. 이 무브먼트의 존재 자체가 스와치 그룹이 다른 브랜드와 넘사벽의 파워를 갖게 되는 이유가 되네요. 금요일 저녁에 벗어나도 월요일 오전까지 와인딩이 필요 없다는 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가격이 2배가 넘는 태그 호여의 아쿠아레이서의 리저브는 38시간입니다. 최근 미도의 열풍이 무섭습니다. 애호가들의 취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시계 커뮤니티 등지에서 언급이 별로 없었던 브랜드, 큰 특징이 없었던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리뷰한 오션스타 GMT나 이 모델을 리뷰하면서 느낀 건 압도적인 가성비와 훌륭한 퀄리티, 거기다간 헤리티지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미도라는 브랜드가 스와치 그룹의 얼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